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훈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금요일, 3월 첫째 주 장 마지막 날이네요. 일단은 지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번 주 이슈에 대한 부분 크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거 이야기한 다음에 시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도 올라가고 장기금리도 올라가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긴축에 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이슈가 나오면 지금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 중요하죠. 버블 관련 어쩌고저쩌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수출, 수입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제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항상 이제 그 타격은 제일 많이 심각하게 받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도 이제 여전히 이제 국채금리 관련해 갖고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이제 연준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지켜보고 있죠. 사실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제가 공감 간다 해서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이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왜 공감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 요구 전체적인 부분, 시황, 저의 이제 시나리오 한번 좀 이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이제 현재 이제 양해가 이미 시작됐죠, 이번 주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 그 경기 부양 관련해 갖고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재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축소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유동성 공급을 중국에서 이번에 오늘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시장에 이제 그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고요. 중국 또한 마찬가지. 어저께 이제 미국에 대한 그 낙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이제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이제 삼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지금은 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계속 이제 금리랑 중국의 이제 재정 긴축 이런 부분들 당장 이런 부분 미국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주제로 계속 지금 3월달, 2월달 중순부터 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여기 앞전에 이제 11월 달부터 해갖고 12월 1월 달까지 초까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쉬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자리에서 혹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지지해준 이런 자리에서 긴축한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나왔다면은 차라리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덜 흔들렸을 건데 왜 이제 코로나 회복해갖고 이제 좀 추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자리 뭐예요? 회복을 하는 여기서 이제 코로나 회복 유동성 플러스 코로나 회복하려는 그런 찰나에서 긴축 문제가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백신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 보니까 자산이 이제 부동산이든 지금 주식이든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뉴스는 이런저런 뉴스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연준에서도 보면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장기금리랑 단기금리 관련해하고 장기금리가 올라가니까 단기물 팔아갖고 장기물 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 이제 내심 바라고 있는데 안 해주고 있죠. 근데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간 이런 오히려 이제 금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놔두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과열된 이런 양상들이 조금 이제 해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그런 이제 스탠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중요한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아이가 있어요. 경제라는 아이가 코로나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어. 예?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라는 의사가, 예? 세계 이제 뭐 많죠. 연준이라는 의사가 이 경제라는 아이가 이제 혼수 상태 빠졌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많은 약을 쳤어요. 많은 약을 썼어요. 그게 이제 유동성이죠. 유동성을 많이 썼는데 겨우 이제 여기 눈을 떴어요. 이제 눈을 떠갖고 의식을 차렸어. 의식을 차려갖고 여기서 이제 한번 지켜봤습니다. 지금 약을 좀 더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 좀 지켜보면 되는지. 근데 어떻게 돼? 여기서는 이제 약을 좀 덜 쓸락 하니까 이제 당장 이제 부모들이 난리 나죠. 지금은 금방 일어났는데 약을 써야지 어떡하냐. 좀 추후를 더 지켜보고 하자. 그래서 여기는 막 그런 부분 때문에 흔들렸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이제 그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서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 잘 쓰고 있으니까 호전되는 부분이에요. 예? 예를 들면 백신이 나와갖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뭐 이렇게 나와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호전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이제 걸어당기고 이제 옛날 과거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활발하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게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좀 더 뭐 좋은 약을 써갖고 이제 좀 그런 부분 더 케어해줄 수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의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눈을 떴으니까 과거에 한번 이제 의식이 차렸을 때 그때는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가 이제 의식이 갓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썼지만 지금은 그 의식이 충분히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왔다. 이제 중요한 거는 육체적인 부분만 케어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정상적인 부분이 올라왔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약 처방하고 있는 것들 무리하게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요런, 스탠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좋은 약도 과하게 쓰면은 독이 됩니다. 맞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현재 상황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 2달 정도 이제 거의 석 달을 가깝게끔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참 지겨울 거예요. 예? 이 밑에서는 못 샀다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있다가 더 늦으면 안 되겠지 싶어갖고 올해부터 해갖고 이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제일 힘드실 텐데,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빚내서 투자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 빚내서 투자하니까 힘든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 종목 샀으면은 빚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빠지더라도 좋은 종목 어차피 계속 이제 코로나가 오고 금융위가 오고 뭐든 오든 간에 충격은 받겠지만 좋은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회사는 계속 어찌됐든 그 충격을 이겨내고 계속 성장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빚만 안 냈다면 그런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만 주면은 다 회사들이 자기 자리 이상으로 복귀를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빚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충격이 오니까 이 충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왜? 빚내서 하니까 증권회사에서 신용이든 담보대출도 쓰든 하면 어떻게 돼? 증거가 없어지면 강제 매도 청산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갖고 가고 싶어도 내 의지랑 다르게 남이 그런 부분을 결정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빚은 저도 이제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의 과한 이제 빚투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생 따지고 보면 사람들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많은 돈을 벌어서 미래에 좀 더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다 똑같아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차라리 이제 급하게 이렇게 빚내서 돈이 돈을 번다고 이런 말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지만 빚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예, 오히려 큰 이제 예, 그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이렇게 그 조정을 주면서 사실 이제 그 뭐 개별 테마주라든지 혹은 이슈가 있는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만 이제 많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도 섹터들 예를 들면 4차 산업이라면 뭐 과거에는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 가갖고 시장을 움직여주고 했다면은 지금은 그런 주도주들이 이제 아직 그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테마주들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주도주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그 지수는 이렇게 또 상방으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해갖고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면은 이미 이제 여기 조금 더 이어서 하면은 지금 이미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유동성에도 뭐 그만큼 올라가고 모든 종목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목받아서 많이 올라왔다 맞죠? 그리고 이제 제약 이런 쪽에 해갖고 같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 쉴 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은 이런 쉬는 조정 구간에는 그런 주도주들이 쉬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수를 못 끌어올린다 이거예요. 예?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움직여야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것들이 쉰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소형주들만 뭐 올라가고는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리기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했던 게 앞전에 올랐던 종목들은 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차 산업에는 많은 주도주들이 될 수 있는 그 섹터들이 많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했던 게 뭐냐면 수소차 전기차가 쓰면 자동차 쪽에서는 자율주행 남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였고 그린주들 뭐 이렇게 해갖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지털주들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디지털 요들 관련해서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끌어준 것은 거의 뭐 자동차 쪽 자율주행 관련 뭐 그때 이때 한창 이제 애플 관련 뭐 이슈가 터지면서 그 자율주행 관련해갖고 자동차 쪽 섹터들이 많이 움직여주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하고 같이 해서 이 시장을 끌어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했던 게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시장을 끌어주는 주도 섹터들은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디지털주들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다음은 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은 뭐 AI, 그 다음은 사물 인터넷,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다시 이제 소부장 또 봐야 된다. 소부장을 봐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OLED도 있지만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 관련, 자동차 반도체 관련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 나오죠. 그게 왜 그럴까요? 앞전에 이제 딴 종목들을 갈 때 메모리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금액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 댐 뭐 어쩌고저쩌고 디지털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야? 반도체 맞죠? 똑같이 반도체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똑같이 반도체는 들어간다. 하지만 요번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이제 충분히 이제 이슈가 많이 뜨거웠었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안 가는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조용한 게 뭐야? 스마트 팩토리 관련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갖고 관심을 가져보라.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그 OLED 관련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 가온 종목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 그리고 이제 뭐 AI 보안 이런 쪽들 보안은 지금 한번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전자화폐라든지 이런 부분 이슈가 붙어갖고 그런 쪽 관련해 갖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갖고 약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테마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게 뭐예요? 뉴스에 나오면 제일 시끄러운 게 뭘까요? 일단 산업을 따지고 봤을 때는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스마트 팩토리, 소보장, 그리고 사물 인터넷 뭐 이런 류의 부분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 그럼 테마를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겠냐, 그죠? 지금 제일 시끄러운데 사람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정치 테마주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정치 테마주도 이미 그 2월 달부터 2월 달 그리고 작년 12월 달부터 하고 계속 1월 달 작년 12월 달 1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지금 봐야 된다고. 예? 근데 하지만 지금 핫하죠. 핫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치 테마주를 보지만 가치 투자나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정치 테마주는 안 맞겠죠. 네, 이거는 이제 가치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건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마트 팩토리 관련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종목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 대장주라고 하면 저는 이제 삼성 SDS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보시면은 장기 추세도 이렇게 다 넘어가고,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을, 예,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보세요. 직전에 있던 여기 이탈한 저항 지지, 예, 그 앞전에 이제 직전에 이제 이탈하기 전에 지지 자리 여기 보이시죠? 현재 이제 돌파 이후에 내려와 갖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이제 지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여기 이평선들이 어떻게 돼요? 역배열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요번 상승으로 인해서 수렴 이후에 정배열로 이제 그 돌아설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다른 이제 뭐 전기차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는 아직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투자할 때는 좀 더 내가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더 쉬운 게 아닌가, 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갖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는 여전히 좋습니다. 이것도 뭐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만, 예, 올라왔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도 어떻게 돼요? 과거에 했던 이제 고점 자리, 예, 저항에 작용을 해주던 요 자리, 예, 그 돌파 이후에 다시 이제 빠져서, 예, 눌림목, 예, 지금 이제 돌파했던 여기 깨졌던 지지 자리 요 부분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과거에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여졌던 요 자리, 여기 이제 저점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와갖고, 예, 지지 확인해주는 요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보이는데, 뭐 하지만 이걸 여기서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더 밑으로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야, 이 회사가 이제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 시장이 만약에 안 좋아가고 좀 더 빠진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렇게 추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여기도 마찬가지 수렴 이후에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상승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예, 스마트 팩토리 뭐 자동화 로봇 이런 거 비스무리 그런 거에 이제 관련 있는 종목이죠. 마찬가지 지금 삼성 SDS랑 뭐 비슷한 패턴이죠. 예, 그 하락 추세 벗겨내고, 예, 수렴 이후에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을 이제 지지 확인하고 있는, 예, 돌파 이후에 지지 확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내가 투자를 좀 이제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20일 넘어가는 거 보고 접근하시면 제일 좋겠죠. 근데 나는 뭐 현재 이런 자리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추세 있죠. 예, 요 추세 부근에 왔으니까 난 그냥 여기서 이제 추세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사보겠어. 그러면 꼭 굳이 20일 이거 돌파하는 거 보고 안 사도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이제 2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이제 전략과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이제 종목에 대입을 해갖고 잘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로보티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다 비슷해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혹은 이제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그 종목들이 지금 다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넘어가고, 예, 바닥을 잡아주는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관련 그런 쪽에 이제 속하는 부분이니까, 예,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많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갖고, 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예, 직전 고점 넘어가서, 예, 여기 직전 고점 넘어가서,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직전 고점 넘어가서 다시 이제 지지 확인해주고 수렴 이후에 확장하는 모습, 예, 이런 거 이제
잘 지켜보다가 자기만의 이제 매매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죠. 로보로보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한참을 이렇게 2019년도에 한번 크게 급등하고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전까지 회복해주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이슈가 이쪽 섹터에 이제 이슈가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적인 상승이 안 났지만 지금 또 이제 보면은 이평은 수렴이 됐고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이제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매물 소화가 잘 되는 부분이 매물 소화가 잘 됐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만 가져지면 시장에서 이제 이슈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위로 큰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로봇 관련 해갖고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물 인터넷이나 AI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도 사물 인터넷 공유 이렇게 이런 부분에 갖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가져볼 만한 종목인데 이미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빠지면 사면 됩니다. 빠지면 어차피 무한정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언젠가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을 씌워주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전에 봤던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로봇 관련 그쪽의 섹터들처럼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오는 거 있죠. 예, 직전 고점을 지지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도 흐름이 나온다. 그럼 그때 접근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코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예, 과거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시세를 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른 종목들은 다 상승 직전을 회복하고 큰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제 수렴 이후에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 예,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이런 것도 관심 종목 갖고 있으면 가져가고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코맥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좀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제일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어때요? 예, 1차 상승 이후에 충분히 쉬어주고 다시 2차 이렇게 또 직전 고점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직전 고점을 넘어간 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앞전에 있던 고점을 넘어가 갖고 큰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들 오일리드랑 반도체 같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회사 재무야 이런 거 다 뜯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복귀를 회복하고 나서 상당히 이제 딴 종목들에 비해서는 예,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좀 늘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번에 오일리드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조금 이제 특정 이제 오일리드 섹터들만 예를 들면 오일리드 부분 대형 오일리도 있고 중소형 오일리도 있고 소형 오일리도 있죠. 그런 특정 부분만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못 갔던 부분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 왔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 마찬가지 수렴 이후에 지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힘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이후에 눌러줬는데 지지 확인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AP 시스템 이것도 참 좋긴 한데 사실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아직 올라온 거는 크게 없습니다. 맞죠?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 바닥권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직전에 있던 고점 여기 지지해주고 다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도 이제 업황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로 매스컴이 나오니까 이런 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 요것도 괜찮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약하죠. 약한데 반대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는지 안 잡는지 이런 걸 그 확인을 하시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현재 중요한 이제 박스권 하단부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이렇게 예,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온다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OLED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예, 가격이 싼 거죠. 예, 딴 것들은 이렇게 어찌됐든 조금씩 좀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 종목은 박스권 하단부 와서 이제 지지하려고 하는 지지 테스트 하려고 하는 흐름이니까 이런 부분 확인만 된다면은 예, 다시 이제 추세로 딴 종목들 가면은 이 종목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FR텍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신고가 이후에 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이제 쉬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과거에 여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기 중요한 저항 라인, 예, 저항 라인 여기 지지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중요한 저항 라인인 요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한번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제 지지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손절이야 뭐 이렇게 여기 지지 라인하고 얼마 안 머니까 요 깨지면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좋은 종목은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예, 내가 이거를 뭐 더 빠지더라도 공부가 확실해 갖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 잘 가져가면 되는데 분할 매수해갖고 근데 내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자기만의 이제 손절 기준을 잡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 주식은 뭐 각자 이제 하기 나름인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좋은 종목 사면은 빠져주면은 회사에 큰 문제가 없다면 분할로 추가 매수를 더 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아무튼 그래도 예, 사람마다 다 성향이 틀리니까요. 손절 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각자 성향에 맞게끔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KC텍 이런 것들도 예, 신고가 이후에 지금 많이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쉬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직전 고점인 예, 저항이었던 자리를 이제 여기 와서 지지해 주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좀 올라갔으니까 이런 종목은 어떻게 돼요? 바닥 확인하면 다시 추세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으로는 손절 라인도 짧고 돌아갈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소재 관련주들도 많은데 뭐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 지금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뭐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도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지만 다른 종목에 비하면 이제 적게 올라간 부분이지만 이것도 이제 불안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종목도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예, 똑같은 소재 관련주지만 많이 못 갔어요. 아직도 이제 코로나 이전 그 수준의 이제 회복 이런 수준에서 이제 뭐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소재 관련주는 그 산업이 계속 만약에 이제 커진다 하면 처음으로 이제 설비나 이런 부분 들어가고 그쪽 관련 종목도 좋겠지만 소재는 어떻게 돼요? 예? 계속 쓰이니까 더 좋아지겠죠. 그 쪽이 더 커진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그 부분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이달 관련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예, 남아토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을 만들고 이제 요렇게 이제 조금 올라왔어요. 사실 뭐 이전부터 계속 여기서도 노래 부르고 여기서도 노래 부르고 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뭐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이었으니까 눌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뭐 그 돌파하는 거 보고 따라가고 이제 뭐 짧게 먹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만약에 난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매매했다. 조금이라도 싸게 매매했다.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저항권이 왔으니까 좀이라도 눌러주면 사겠다. 뭐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거 관련해갖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의 대표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선 알루미늄 있죠. 예, 얘는 이제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군가한테는 집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죠?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이런 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정치 테마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얘는 이제 요게 1파라고 1파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서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에서 안 샀는 걸.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관련주들 어떻게 돼요?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이게 밑으로 박살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때까지 이제 그 대선 관련주도 어떻게 돼요? 밑으로 박살난다 한들 설사 그런 부분에서 뭐 대선 출마한다 하고 하면 그런 것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길게 갖고 가서 안 돼요. 대선 전에 무조건 한 두세 달 전에는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제 마찬가지 대선 관련주들을 하더라도 실적이 그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좀 괜찮은 종목들을 하시는 게 나중에 그래도 이제 지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흔들림이 있더라도 버티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런 그 원심 90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보시면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 연간으로 이렇게 올해는 적자가 났지만 그래도 그 수익을 꾸준히 내주고 있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정치 테마주들도 뭐 학연지연 혈연 뭐 아무거나 갖다 본다고 막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아산업 이런 것들 남아토군하고 같은 그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움직임이 나오죠. 만약에 지금 못했다면 빠져주면 사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남성 이런 것들 예. 보이시죠? 빠져주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죠. 하지만 이제 시작했는 겁니다. 이제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정치 테마주를 한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가시는데 중장기로 막 가져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싸게 사서 가져가야 돼요. 싸게 사서 아니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철저하게 분할 매수 한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대충 그냥 아이고 사갖고 나 그냥 버티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가는 예, 혼을 쏙 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면서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찌됐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제 그 대통령 이번 올해부터 시작을 하니까 정권이 여기서 이제 앞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AI 사물 인터넷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이제 긴 안목으로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초기에 우리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할 때 그린유들이 움직이면서 신재생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예, 맞죠? 잘 생각해 보면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쪽이 지금 한참 조용하다는 거야. 예? 그쪽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올랐던 거 같은 경우는 오성 첨단 소재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많이 빠졌죠. 한참 조용하고 신성 ENG 이런 것들 지금 이제는 한참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니슨 이런 것들 한참 올라가서 이제 한참 조용하잖아요. 지금 이런 걸 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보이는 이런 종목들 매출을 또 그래도 찍어주는 종목들 이런 것들 혹은 이제 과거에 이제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SKND 이런 종목들 어때요? 예. 이제는 신재생 관련해 갖고 친환경 관련해 갖고는 긴 안목으로 보셔도 되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지금 이제 과거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못 샀지만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런 쪽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종목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본인 실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고 실력이 있어도 각자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 자기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런 부분 생각을 하면서 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하는 말들은 곧 나한테 하는 말과 같다. 왜? 제가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느낀 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시장에 돌아가는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파악을 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파악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조금씩 동조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런 것 같은데 과거엔 이런 것 같은데 항상 주식은 과거에 했던 부분들을 계속 답습합니다. 예, 또 돌고 순환매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 계속 조금 흔들린다고 하지만 이것도 곧 있으면 지나갑니다. 막상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한 두세 달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힘든 시장에
조정기간에 많은 악재들이 나와갖고 뭐 긴축하니 뭐 금리 올라가니 이런 소리 다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딱 양봉 한 개 딱 나오고 여기서 탁탁탁 전고점 딱 넘어가면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아픔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종목 찾고 좋은 종목을 잘 가져갈 수 있는 멘탈을 길러야 되는데 그 멘탈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부를 오지게 못 빠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